아. 자. 동영상 처음 튼 애들 소리 안 나온다는 줄 알겠다. 소리 안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녀석 그래프 그려버리는 거야. 삼각함수는 치환을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내가 두 가지의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치환을 하지 않을 거예요. 치환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나는 이 방법을 막 선호하진 않아요. 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싫거든요. 자, 하지만 조금 헷갈릴 만한 여지는 없기는 합니다. 코사인 x 플러스 5분의 1이라는 건 코사인 x를 y축 방향으로 5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1이 아니라 5분의 6이고요. 여기서 출발하겠죠. 최소값 역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그럼 5분의 4인가요? 마이너스 1에서 위로 5분의 1만큼 올라간, 그치? 요 사이를 원래는 이렇게 한 주기만큼 그리는 거니까 빵꾸뽕. 원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서 어여오세요. 절대값을 씌우면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5분의 4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이 좌변의 그래프예요. 그대로 치환을 하지 않은, 그치? 그 상태로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이 3개가 생기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딱 여기 있으면 교점 3개죠. 여기밖에 없죠. 교점 3개인 부분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k는 5분의 4입니다. 자, 이런 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환을 할 거예요. 뭘?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t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식이 절대값 t 플러스 5분의 1에는 k 이렇게 돼서 역시나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저거 그래프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쯤 해가지고 기울기 1만큼 어디서 끝나? 여기 딱 1에서 끝나. 기울기 마이너스 1만큼 어디? 자, 이쯤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5분의 4가 나오고요. 1을 집어넣어보면 5분의 6이 나와요. 근데 이런 그래프를 그려놨단 말이지. 즉 y는 절대값 t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그려놓고, 그럼 y는 k를 그려서 교점 3개가 생기는 게 도대체 샹 어디 있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만약에 k가 여기 있다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 대충 뭐 하나가 0이라고 해보죠. 뭐 하나가 뭐 여기 또 다른 알파가 나왔대.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왜? 저 0하고 알파는 x값이 아니죠. 지금 t값까지만 찾은 겁니다. 그러면 저 t값이 코사인 x가, 즉 다시 코사인 x가 알파가 되는 값하고 0이 되는 x를 또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냥 그려놓고 한 주기만큼 그려놓고 보면 0이 되는 값 2개 있고요. 그리고 이 알파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1과 0 사이 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여기 알파가 되는 값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x 값이 지금 총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4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요 상수함수상에선 교점은 2개밖에 없지만 저 2개가 이렇게 4개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교점이 총 3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
이게 상수함수가 두 줄이 그어지거든. 0 하나랑 알파 하나랑 이렇게 두 줄이 그어져.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 이해돼?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 상수함수가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여기에 상수함수를 하나만 그릴 거거든. 역시 교점이 세 개가 될 수는 없어. 즉 상수함수를 두 줄을 그리긴 할 건데 그럼 교점이 세 개가 되려면 그 두 줄 중에 한 줄이 반드시 여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다른 하나는 뭐 이 사이 아무 데나 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즉, 내가 찾는 상수함수가 딱 여기 있을 때. 그래야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 아니라 또 다른 값 하나 나오는 거지. 그럼 또 다른 요 세모라는 값이 0과 1 사이 값이니까 세모가 여기 이렇게 그어져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두 개, 마이너스 1에서 하나. 그래서 내가 찾는 상수함수는 5분의 4인 지점을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 해석이 좀 어렵죠. 시원해서 그래프 그리긴 쉬운데. 그래서 뭐 무작정 뭐 어떤 방법이 나는 이걸로 해요. 나는 왜 눈에 보이거든. 나는 어디를 지나야 교점이 봐봐. 나는 이게 보여. 상수함수가 여기 있을 때는 교점이 총 두 개 있을 거야. 실근이 두 개 생겨.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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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여기 딱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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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다가 여기 딱 한 개가 딱 생기는 게 나는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많이 푸는데 이 방법이 뭐 무조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체크한 거를 지금 윤서야 내가 풀고 있거든? 혹시 내가 중간에 네가 질문해야 되는 문제를 건너뛰면 이거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 문제가 10번입니다. 10번.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2x 마이너스 n 하고 x는 5가 한 점에서 만난대.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요 녀석은 정의역은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언제나 진수가 0 이상인 부분이니까 0 초과인 부분이니까 x가 2분의 n보다 커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이죠. x는 2분의 n이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증가함수가 아니죠. 이 마이너스가 여기 밑이 2분의 1인 거랑 똑같으니까 감소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2분의 n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겨먹은 감소함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x는 오란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쪽에 있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 얘 오른쪽 어디에만 있어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즉 뭘 의미하냐? x는 5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2분의 n이라는 숫자는 5보다 작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식이에요. 알았죠? 따라서 n은 몇보다 작다? 몇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여기까지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정보가. 두 번째로는 y는 절대값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인데요. 자, y는 3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 근데 일단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얘부터 그릴 수 있어야겠지, 그치? 얘부터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 0,1을 지날 때가 요때가 이게 n이 빵일 때야. 그쵸? 그냥 y는 2의 마이너스 x,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니까. 그치, 윤서야? 그때 n이 양수면 그럼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 그치? 즉 n이 양수일 땐 뭐 어디를 지날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 아래로 내려갑니다 정도의 표현입니다. 이게 n이 양수일 때 그림입니다. n이 음수일 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그럼 n이 0일 때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을 씌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해돼? 즉 이 자체가 절대값 씌운 그래프거든. 근데 우리 문제에다가 절대값 씌운 그래프랑 y는 3 얘네 둘이 또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근데 얘는 절대값 씌워도 지금 이 그래프가 변하지 않거든. 이 그래프는 y는 3을 씌워 어디다 그어도 상수함수를 어디다 그어도 교점이 두 번 만날 수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무조건 n은 양수여서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봐봐. 여기가 언제나 점근선은 얘 평행이동 한 값보다 하나 작잖아. 평행이동 한 만큼 y는 마이너스 n이 점근선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리게 되면 뭐 여기를 지날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야. 여기를 그냥 우연히 그림을 그렸던 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면 요 점근선이 이쪽에 생기겠지. 그치? 이 숫자가 당연히 n이 되겠죠. 그럼 3이라는 상수함수를 이쪽에다 그어버리면 교점이 두 개가 안 생기지. 즉 3이라는 상수함수는 0보단 크고 n보단 작은, 뭐 0보단 당연히 크겠지.
즉 n은 3보다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이해돼? 3은 n보다 작아야 돼.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다. n이 3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그치? 따라서 내가 찾는 n은 3보단 크고 10보단 작아야 합니다가 우리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몇 개? 6개? 6개인가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자, 아이고, 손 덮고 글씨까지 지워버렸네. 다음 문제는 11번. 자, 좌표 평면에서 둘 다 1,0에서 출발을 하는데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의 속력으로 움직인답니다. 자, 그럼 나는 t초 후라고 해볼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Q가 더 빠르죠, 그쵸? Q가 뭐 이쯤 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초당 3분의 2파이로 움직이지. 그럼 t초 후에는 얼마큼 움직인 거야? 3분의 2 파이 t. 그치? 대답이랑 좀 해라이. 그치? t초 후에는 얼마큼 움직였다고? 3분의 2 파이 t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요렇게 선 그으면 요 중심각이 뭘까요? 언제나 중심각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하는 겁니다. 그치? 근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금? 1이죠. 즉, 그 말은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즉, 이 중심각이 3분의 2 파이 t네요. 그쵸? 그러면 Q의 좌표를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윤치 얼마일까? 뭐라고 써야 될까? X좌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지? 코사인. 3분의 2파이 t. Y좌표는 사인. 3분의 2파이. 이게 Q의 X좌표와 Y좌표인 거야. 오케이? 이걸 돌려볼 필요 없어요, 직접.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야. t초 후에 P는 3분의 파이니까 t초 후에 얼만큼 움직여져 있죠? 그렇죠. 3분의 파이. 곧 중심각이 여기가 3분의 파이 t만큼 움직여져 있다는 거죠. 그럼 P의 좌표 역시 코사인 사인 3분의 파이 t.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50초라니까 t는 출발 후니까 t는 0부터 50초까지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때 여기다 다시 쓸게. t는 0보다 크고 50초 이하일 때 y좌표가 똑같아지는 순간이라 그랬으니까 x좌표 관심 없어요. 즉 저 식을 만족하는 t값의 개수는 이게 문제인 거야. 자, 내가 고3 애들한테 내가 어저께 수업하다 얘기한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거, 자, 내가 수업하다 막 갑자기 질문을 해도 항상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영화를 볼 때와 드라마를 볼 때 같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속으로든 겉으로든 뭔가 준비를 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너희도 니네 생각이 그냥 따라와야 돼.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t가 몇 개이니가 답인 거야.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이니가 이 문제의 답인 거야. 방정식의 실근 하면 뭐가 떠올라? 교점에. 이제 t 좌표겠죠. 여기 문자가 t니까. 따라서 y는 요 녀석하고 y는 요 녀석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이게 문제인 거라고. 그럼 요 녀석의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 주기 얼마? 3. 요 녀석의 주기 6이지. 그럼 6까지만 그려보면 돼. 그래프를. 오케이? 그려.
그려. 1 마이너스 1, 2, 3, 4, 5, 6. 자, 사인이니까 여기서 시작하겠지. 주기가 3이니까 여기서 끝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또 6이니까 반절이 이렇게 가는 게 쪼쫀요수 그래프군. 주기 3짜리는 여기 딱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0은 안 들어가니까 0 초과 6 이하까지 교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0 초과 0 안 셉니다. 4개, 그치? 그럼 6은 여기서 셌으니까 6 초과 12 이하까지 몇 개? 또 4개. 같은 그림이 반복될 거니까 18 이하까지도 4개. 여기 12초가 써 있을 거야. 24 이하까지도 4개, 그치? 여기까지 16개지. 그럼 24 초과부터 48까지 요 구간에 딱 2배입니다. 16개 더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나요? 그 다음 2초 남았지. 2초. 아직 2초 남았잖아. 그치? 아직 2초. 여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여기가 1.5초거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인데 이쪽 교점은 1.5보다도 더 앞에 생길 거야. 그치? 당연히 그럼 여기 사이에 교점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치?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나 더 해주시면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33개. 오. 잘 보세요. 33개 맞죠? 답지에 뭐라고 써있니? 내 거는 답지를 빼놓고 좀 뽑아와가지고 33개 맞아요. 이게 등호의 여부 때문에 이런데 경계인 지점 까딱하면 하나씩 막 더 세기 쉽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범위를 나눠가면서 좀 쓴 거예요. 그래서 24까지 셌고 48까지 그러면 똑같은 만큼 있을 거니까 왼쪽에 없이. 여기가 문제 주어진 게 왼쪽에 없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거에 맞게 쭉쭉쭉쭉 그냥 잘라 쓴 겁니다. 쉽지 않아. 진짜 진짜 까딱하면 틀리기 딱 좋습니다. 잘 세야 돼. 시험 볼 때. 나도 이거를 나는 사실 요새 이 수학 원 시험지 말고 내가 미적분 시험지들 내가 졸라 열심히 풀고 있거든. 나야 그게 오답이 있나 없나를 풀기 위해서 그냥 한 문제 풀어보고 답지 맞춰놓고 틀렸으면 뭐 해설 보고 답지가 틀렸는데 내가 틀렸나 바로 보고 수정. 나는 그래도 되는데 학교 시험지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셀 때 잘 세야 됩니다. 12번이에요. 뼈병 0 이상 등호가 다 있네요. 2파이 이하 사인 2배 제곱 세타 더하기 진짜 못됐다. 마음에 안 들지? 여기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먼저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1차로 치환할 거야. 뭐라고? t라고 치환해보죠. 치환했으면 뭐부터 바꿔야 돼? 범위부터 바뀌어야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럼 치환한 게 2 사인 세타는 해가지고 여기 자리에 t 플러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됩니다. 코사인 t 여기까지 오케이? 이 녀석은 각변환 공식 1 마이너스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각변환 공식을 쓰면 쟤가 코사인 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따로 2 코사인 제곱 t. 물론 여기서 또 치환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쵸? 이렇게. 따라서 코사인 t가 몇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몇 이하? 2분의 1 이하인데 이쪽 건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뭐 마이너스 1 이상이 안 되는 코사인 값이 어디 있겠어.
얘만 풀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쵸? 코사인 그래프만 잘 그리되 범위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범위가 이쁘지 않을 때는 그 그래프 그릴 때 좀 더 넉넉하게 그리자고 했습니다. 알았죠? 좀 더 넉넉하게 그린 다음에 답이 아닌 거 걸러주면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충분히 포함하게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 이 정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놔요 일단. 그래서 2분의 1 상수함수 이렇게 쇼로로로로로 그어야겠지. 2분의 1 여기 얼마일까? 코사인 2분의 1 되는 거 얼마?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치?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래 안 그래? 자, 즉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거 보니까 6분의 파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지. 이쯤부터. 됐나요? 이쯤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여기도 얼마야 그럼?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 3분의? 얼마? 5파이. 3분의 5파이가 6분의 10파이이기 때문에 6분의 11파이가 그래프가 즉 여기까지 그려져 있어. 즉 그래프는 이만큼 그려져 있습니다. 그치? 어쨌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이 선 아랫부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t 값이 뭐 이상? 3분의 파이 이상. 누가? t가 3분의 5파이? 2한데 t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6분의 2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3파이, 2분의 1파이 세타 6분의 10, 6분의 12 이게 우리 문제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분의 3, 6분의 14, 3분의 7 답은 4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되게 귀찮은 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자, 다음은 14번인데 13번 하셔야 될까요? 13번에 자 하나씩 다 그러면 하는 김에 그냥 다 합시다. 배가 안 고파서 오늘 점심을 안 먹었는데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배가 엄청 고프네. 두준 다시 잠깐만가. (13번) 역함수가 아니네요. y는 3의 x, y는 함수를 하나를 더 그리셔야 됩니다. 적어도. 즉, 요 녀석의 역함수인 지수함수를 하나 더 그려놓던가, 요 녀석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를 하나 더 그려놓던가, 둘 중에 하나는 더 그려놓고 문제를 푸실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 즉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a, a1, a2. 헷갈리게 a, b를 썼어. b, b1, b2.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니까 그래프상에서 부등식 대소관계를 하라는 얘기 같아. 이 지수함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고요. 이 로그 함수는 여기 1,0하고 1,2 이렇게 지나는 네,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 그럼 얘랑 얘가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 그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대충 이쯤 있다고 하죠. 직선이 이렇게 비틀어지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그리고 y는 x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즉 여기가 수직이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이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 이 점이 지금 a고 여기가 b고 여기는 모르니까 그냥 c라고 해볼까? c? 그럼 요 값이 여기가 b1. 그치? 근데 요 점의 x좌표는 요 점의 y좌표랑 똑같아야 되니까 얼마? a2. 그치? 얼마? b2. 그리고 요 점의 y좌표는
요점에 x좌표랑 똑같으니까 a1 이런 상황입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억번 a1, b2, a1, b2가 a1이 요 길이 a1, b2 곱한 거 a1, b2 a1 아니 b1, a2? b1? 뭐야? 누구랑 누구를 곱하래? 이거를 기억번은 이렇게 기억번은 값을 좀 바꿔서 a2랑 b1이 a1분의 a2 b1분의 b2를 비교하라는데 이거는 요점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a1, a2 이 좌변은 여기서 얘네들의 기울기고요. 우변은 얘네들의 기울기인데 이쪽 기울기가 당연히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당연히 참 니은번. 니은번은 a2, b2, a1, b1 a2, b2랑 a1, b1이랑 똑같니? a2, b2가 어디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한 요 사각형 넓이가 지금 A2, B2입니다. 그렇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 A1, B1은 요 사각형 넓이죠. 요 사각형. 요 사각형 넓이죠, 지금. 그치? 그러니까 A2, B2가 너무 당연히도 A2, B2가 크니? 반대 니은번 틀렸네요. 그쵸?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뭘 보라는 거냐면 혹시 A1, A2하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디귿번은. 왜냐면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이 B1 제곱 B2의 제곱 얘네들을 물어보는데 A1 제곱 A2 제곱이 이렇게 쓰잖아. A1 더하기 A2가 얼마야? 7이야. 왜? 얘 때문에. 요점 A1, A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X 하나 딱 이하면 X. 즉 이 선상에 있는 점은 X좌표랑 Y좌표를 더하면 다 7이 되는 점이야. 즉 7이니까 요 값이 49 마이너스 2배의 A1, A2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아. B1하고 B2를 더해도 지금 7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49 마이너스 2배의 B1, B2가 돼. 즉 그럼 여기서 우변이 더 크려면 더 작은 값을 빼야 되니까 빼는 부분이 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A1, A2, A1, A2는 X좌표랑 Y좌표를 곱한 건가요? A1, A2? A1, A2니까 여기 요 넓이 요 넓이가 A1, A2죠. 그쵸? B1, B2는 요 넓이. 자, 그럼 두 부분을 비교할 때 공통 부분을 빼고 여기랑 여기 중에 누가 더 크니만 보면 되거든. 그치? 근데 잘 보시면 요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즉 요 사각형의 가로랑 요 사각형의 세로가 똑같아. 어차피 넓이는 가로 세로 곱할 건데.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중에 누가 더 크니 물어볼 건데, 그치? 이 길이는 당연히 y는 x 아래쪽에 있는데, 그치? 얘는 요 y는 이 길이보다 큰데, 요 길이는 짧아, 그치? 눈으로 그냥 엄청 짧잖아. 이쪽에 있는 저 웬만한 점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다 짧다고 지금, 그치? 그치? 봐봐, 이 가로가 이 세로보다 긴데, 이 세로보다 더 짧아요, 얘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얘보다 짧으니까 이쪽 넓이가 더 커요. 이쪽 넓이가 B1, B2에 해당되는 쪽이니까 이쪽이 틀렸어요. 그렇죠. B1, B2가 짱이 물어봤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다음 문제 14번. A는 6의 거듭제곱이다. A는 6의 거듭제곱이라고? 즉 A를 몇 번 거듭제곱을 하면
6이 돼야 돼, 그치? A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6이 돼야 돼. 거듭 제곱. 거듭 제곱? 어? A는 6에 n 제곱근. x는 a n 제곱근 x라는 왜 x를 n번 거듭 제곱해서 a가 돼야 된다. 아하. 어? 맞잖아? 어? 왜? 거듭 제곱이 왜? 아, 거듭 제곱이다? 아, 글씨가? A는 6을 거듭 제곱한 거다. 즉, 6을 몇 번 제곱을 하면 A가 됩니다. 그냥 이런 뜻이겠네요. 다음, B는 거듭 제곱근 중 양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B는 양수고, 얘는 반대로 그럼 B를 몇 번 거듭 제곱, 또 다른 몇 번 거듭 제곱하면 얘는 이게 맞죠, 그쵸? 이게 맞는 것 같, 맞죠? B는 11의 거듭 제곱근 중 양의 실수이고요. 그 다음에 A, B의 6승은 81C를 만족시키는 C는 2의 n제곱이다. C는 2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아하. 그러면 81 곱하기 2의 n승이고요. 그냥 이 녀석을 그럼 x, y승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그럼 요 식이 a 자리에는 6의 x승이 들어갈 거고요. b 자리에는 12의 y분의 1승이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12의 y분의 6승이 들어갈 거고 얘가 81 곱하기 2의 n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A, B, C는 뭐 자연수네 뭐네 이런 얘기까지는 C가 자연수네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는 C가 당연히 C가 자연수니까 N은 의미 아닌 정수고요. 자, 그럼 요 숫자가 2의 X, 3의 X 곱하기 2의 Y분의 12승이 되죠. 2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3은 Y분의 6 2, 81, 2의 N승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돼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있잖아. 6이라는 걸 거듭제곱 몇 번 거듭제곱 했으니까 A 당연히 자연수야. 그치? B는 자연수일 수, B는 자연수가 아니어도 굳이 상관이 없는데 A는 자연수. 아니, B는 A는 자연수예요. 어차피 뭐 A, B 어차피 다 X랑 다 바꿨으니까. 그러면 3을 밑으로 가지고 있는 거 봐봐. 3에 X 플러스 Y분의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수끼리 더한 게. 얘네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 게 이게 4와 같은 값이어야 돼. 그치? 그때 뭘 구하라고? 2의 지수끼리 곱한 게 x 플러스 y분의 12인데 그게 n1에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그치? 이 x는 자연수일 거야. 그쵸? y는 왜냐면 그 6을 거듭 제곱해가지고 a를 만들었다며. 그치? 6에 그럼 그냥 자연수이면 되겠다. 6을 그냥 한 번 거듭 제곱했다고 하면 우리 6의 1승 그냥도 그 6이라고 하니까. 그치? 그냥 x는 자연수일 거고요. 역시나 거듭 제곱근 중 양의 실수라니까 그 거듭 제곱한 횟수는 우리가 2 이상 숫자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y는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우리가 뭐 거듭 제곱근 배울 때 우리 지수에서 3분의 5승이라는 걸 배웠지만 우리가 5에 3분의 5 거듭 제곱근 이런 건 안 배웠잖아. 거듭 제곱근을 얘기를 할 때는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2 이상의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을 풀라는 얘기 같거든. x가 4-y분의 6이라고 쓰면 x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저 y분의 6자리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y자리에 또 y에 아무거나 막 들어갈 수 없으니까 y에 6의 약수, 즉 6의 약수 중에 2 이상 자연수니까 2, 3, 6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그때 x값은 2가 들어가면 3이니까 1,
3이 들어가면 2가 되니까 2, 6이 들어가면 1이니까 3. 이제 이렇게 중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n값 중에 제일 작은 걸 답으로 쓰자는 얘기야. 즉 1, 2 집어넣으면 n값이 1, 6, 7, 2, 3, 4, 2, 4, 2, 6, 3, 6, 2, 3, 6, 5. 최소값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냥 찾는 거죠. 자, 다음 15번.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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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 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5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 y는 4x승 마이너스의 절대값 쉬운 녀석하고 y는 얘네 둘이 한 점에서만 만난답니다. 그 다음에 a는 1과 4 사이 숫자 1과 4 사이 숫자고 그 x좌표, 그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분의 1 초가, 즉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1 초가 4 이상. 실수 a의 최대값, 양수 b의 최소값. 뾰병. 이런 뭐 진짜 별거 없어. 그냥 개념은 이 그래프 그릴 줄 아니 정도만 알면 사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녀석이 원래 아래로 두 칸만큼 내려간 거니까 원래 마이너스 2의 점근선을 갖고 0, 마이너스를 지난 이런 증가함수여야 하는데,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 까면 점근선이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2가 생겼고요. 여기에 땅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1을 지날 겁니다. 그쵸? 빵 집어넣으면 제 1 나와요. 그쵸? 빵 집어넣으면 1 맞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이해 가셨나요? 저 녀석을 그렸고, 자, 얘는 일단 증가함수야. 그치? 증가함수를 y축으로 얼만큼 위로 왔다리 갔다리 평행 이동한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뭘 줬냐면 밑이 4보다 작다는 얘기는 증가하는 속도가 얘보다 느려야 돼요.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얘보다 증가하는 속도가 커버리면 이 그래프가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와도 얘가 더 빨리 커질 거라 얘를 따라잡아서 만날 거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야. 밑이 한 8만 정도 되잖아. 그래프가 거의 저 아래쪽에서 시작해도 거의 y절편을 지나자마자 y축을 따라서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렇잖아. 8만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00 해서 1 집어넣으면 79,900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교점이 얼마든지 이 사이에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증가함수긴 한데 증가하는 속도는 얘보단 느립니다. 즉 얘가 아래쪽에 있을 땐 이렇게 오면 절대로 얘를 따라잡지 못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럼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위쪽 어딘가에 이렇게 생기면 봐봐. 교점 몇 개야 이거? 교점 몇 개야 이거? 이렇게 생기면 2개. 점근선이 여기에 있다고 해봐. 1에 있다고 해봐. 1에 있다고 하고 얘 그래프 그려봐. 교점 몇 개야? 2개. 무조건 2개. 점근선이 1.5에 있다고 해봐. 그리고 그려도 몇 개? 2개. 어쨌든 점근선에 최대한 가까이 갈 거니까 얘 밑으로 내려가면 교점이 무조건 2개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B의 최소값은 무조건 2회. 점근선이 봐봐. 2에 있어봐. 어차피 이 그래프도 그럼 2에 못 만나잖아. 그렇지? 못 만나 이쪽에서. 그렇지? 따라서 B는 점근선이 3에 있어봐. 그래프 이렇게 그려봐. 한 번밖에 못 만난다. 따라서 B는 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초과할 필요 없이 이 이상이어야 되니까 우리 어쨌든 양수 B의 최소값은 대문자 B가 2인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것만 되면 되냐? 그건 아니고 교점이 2분의 1부터 4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저기에다가 얼마? 254. 4 집어넣으면 254. 저 y좌표 254예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렇죠? 2분의 1 집어넣은 게 딱 0 나오죠 지금. 그치? 아하, 교점이 여기서 생겨야 되는데 어차피 근데 그래프가 점근선이 얘보다 위쪽에 있을 거라 어차피 이쪽 아래에서 생길 수는 없고요. 즉
뭐만 넘기지 않으면 되냐? 교점이 이렇게 생기냐? 딱 여기를 지나냐? 이렇게 생기냐? 이것만 관찰하면 된다. 얘는 안 되고 얘네들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4째가 4,254를 지나는 순간의 기점을 좀 찾아보자는 거지. 아하. 즉, 그럼 A의 4제곱 플러스 B가, 그렇지? 이게 요 함수에 4를 집어넣은 값인데, 그 값은 여기를 지날 때가 딱 254가 되는 거. 이 그래프는 여기 점에 y좌표가 4를 집어넣은 값이잖아. 그렇지? 즉 254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A가 언제 최대냐면, 봐봐. 예를 들어 B가 2 이상만 되면 되잖아. 예를 들어 B가 100이야. A 얘가 많이 못 커져. 뭔 말인지 알겠어? B가 200이야. 더 많이 못 커지지, 그치? 근데 얘를 최대한 키우려면 얘를 최소로 낮춰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B를 몇이라고 고정시켜놓고 2라고 고정시켜놓고 A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선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그치? 그때 봐봐. 그럼 A의 최대값이 얘를 만족하는 숫자가 이쁘게 떨어지지 않을 거지만 뭔가 최대값이 대문자 A가 있을 거지? 그 대문자 A를 4제곱시켰을 때 딱 252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A의 4제곱의 최대값이 252니까 우리 문제에도 딱 분자에 A의 4제곱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즉 A의 최대값을 4제곱을 시키면 그 값이 딱 252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2분의 252니까 답 얼마야? 126인가요? 126이 우리 문제 답입니다. 쉽지 않아요? 네? 왜 254 봐봐. 이거 안 되지? 이거 되지? 자, 요 점이 몇 컴마 몇이야? 내가 4를 집어넣은 값을 기준으로 볼 거란 말이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 되지? 근데 이 그래프의 x좌표가 4인 지점이 여기지.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는 254보다 커, 작아? 작잖아. 즉 4일 때 함수값이 254든지 254보다 작은 지점을 지나고 있으면 된다. 어차피 계속 많이 못 내려가, 얘 때문에. 점근선이 무조건 얘 위에 있을 거니까. 즉 이것만 만족시키는 답을 찾을 수. 4일 때 함수값을 보는 거지. 즉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녀석의 F4라고 하면 F4가 요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거든. 그게 254보다 작아야 합니다. 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짜잔, 짠짠짠짠, 짠짠짠짠. 19번. 역수관계인 녀석들이,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치? 그치? 근데 역수관계인 녀석끼리 같으려면 그 값은 몇일까? 2개밖에 없어. 뭘까, 희진아? 또! 그치? 따라서 19번은 로그 A의 B는 뿔마 1 중에 하나여야 돼. 따라서 B는 A의 뿔마 1승. 따라서 B는 A랑 똑같던지 B는 A분의 1이랑 똑같던지. 근데 우리 문제에선 1이 아닌 서로 다른 이기 때문에 따랑. 그렇죠? 그래서 A, B가 1일 때로 문제가 시작하는 거지. 그 조건이. A, B가 1일 때 다음 주어진 녀석 A 더하기 1, B 더하기 4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얘를 전개하다 보면 5 플러스 4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 A, B 곱해진 것도 1로 바꿨다는 거야. 그치? 어이구, 요 녀석 부분 최소값 뭐 가지고 찾을 것 같아? 뭐 가지고 찾을 것 같아? 산술기하 가지고 찾을 것 같아. 그럼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4. 그치? 그러니까 이 전체가 4. 그럼 이 전체는 9. 이렇게 최소값은 9입니다. 18번. 18번. 자, fx 로그 3의 x 플러스 1의 역함수 gx라고 하지. 자, 윤서야, gxc가 어떻게 될까? 3x제곱? 그치? 뒤에 빼기 1 이렇게 붙죠? 그쵸? 그러면 g의 2x g의 x 더하기 1 얘를 그냥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불러볼까요? 3회
2x 제곱 빼기 1 더하기 3에 마이너스 52는 빵이라고 쓸게요. 알았죠? 그러면 3의 2x 얘 3 하나 내려오면 3 곱하기 3의 x 빼기 54 이거 이대로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물론 치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라서 3의 x승은 치환해서 푼다 치면 얘가 6도는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니까 불가능이겠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수의 a라고 했으니까 실수에는 x값이잖아 언제나.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요 녀석 로그 3의 6 이 숫자인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F8은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6 빼기 1이니까 5가 나올 거예요. 그쵸? GA 값이 그러니까 5가 나올 거고요. F8은 8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직 많이 남았네. 선덕고 안 가길 잘했죠. 그쵸 다들? 10 20 4에 그 사인 x 플러스 0.5승 따로 써주는 거야. 4의 0.5승, 4의 2분의 1승 2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더하기 사인 4의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0.5도 역시 곱하기 2 따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좀 이쁘게 좀 정리를 해볼까? 봐봐. 얘랑 얘는 무슨 관계? 그렇지. 역수 관계. 그럼 둘 중에 한 녀석 얘만 내가 통째로 라지 x라고 해볼까? 그럼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이 라지 x 플러스 라지 x분의 2는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그럼 2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5 라지 x 플러스 2는 빵이니까 1, 2 마마. 즉 라지 x. 라지 x가 뭔데? 일단 라지 x가 2분의 1 또는 2여야 돼. 그치? 근데 라지 x가 뭔데? 4의 sin x. 어쨌든 지수의 형태잖아. 그럼 가능한 sin x가 4의 몇 승을 해야 2분의 1이 나오냐?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해야 되겠다. 그치? 역수를 취하고 그쵸? 얘가 어쨌든 2의 2 sin x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던지 얘가 1이니까 sin x가 2분의 1이 되던지. 그치? 여기서부터는 풀 수 있을 겁니다. sin x의 범위,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우리 되게 많이 21번 문제는 우리가 사실 되게 많이 풀어본 문제예요. 다만 그림이 안 주어져 있어서 그렇죠. 자, 여태까지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림이 다 주어져 있었는데 맨날 이 시험 문제는 그림을 안 줬네. 선생님 귀찮았나 봐요. 그림 그리니까. 21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즉 감소함수가 하나 있고요. 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PQ는 지름이고요. PX좌표, QX좌표보다 더 클 때 일단 첫 번째 A의 값부터 좀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4분의 5 빵이고요. 반지름이 13이고 로그 함수가 하나 예를 들어 지금 지름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로그 함수가 지금 이렇게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죠. 그리고 얘가 PX좌표가 QX좌표보다 크다니까 얘가 Y는 이 그림 보면 어디서 많이 익숙한 그림 아니니 얘들아? 혹시 나 이 그림 처음 본다.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림은 로그 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로 되어 있는 그림들 몇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 적 있죠? 그렇죠? 이 정도 봤으면 이제 다음번에는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기 시작했냐면 있잖아. 요 점하고 이게 중점이 될 거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이 여기거든. 아 그래? 미안해. Q, 여기가 P. 그럼 P랑 Q의 좌표를 내가 어떻게 놓을 거냐? P의 Y좌표가 양수고 그 Y좌표 얘 Y좌표 양수, 얘 Y좌표 음수잖아. 그치? 근데 그럼 K 분의 1 이렇게. 아유 미친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곱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K
여기다 y에다 k 집어넣어봐. a의 k승. 얘는 a의 마이너스 k승. a의 즉 k분의 1승 이렇게 될 건데 요 점이 4분의 5기 때문에 얘네 둘의 중점이 4분의 5가 나와야 돼. 중점이 4분의 5라는 건 더해서 2분의 5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 즉 a의 k승 더하기 a의 k분의 1승이 2분의 5가 만족하는 a의 k승을 또 구하면 2분의 1 또는 2가 나오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x랑 x분의 1을 더해서 2분의 5가 되는데 역수인 6개를 더해서 2분의 5가 되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 이렇게 시간 단축을 하라고 이렇게 줬네요. 그렇죠? 연달아 풀어야 되는 문제. 그렇지? 자, 그러면 근데 a의 k가 p의 x좌표거든. 근데 p의 x좌표는 4분의 5보다 커 작아. 작지.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4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즉 요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랍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길이가 얼마죠? 4분의 3? 맞아. 그 다음 요 길이가 얼마? 4분의 루트 13?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16분의 13에서 16분의 9를 빼면 16분의 4? 4분의 뭐라고? 16분의 4?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요 길이가 얘야, 그치? 아, 따라서 A의 K승은 2분의 1이고, 근데 K도 2분의 1이야. 둘이 짬뽕하면 A의 2분의 1승이 2분의 1이야. 그럼 A는 얼마야? 4분의 1이야. 양변 제곱시키면 나오는 거니까. 그치? 여기까지가 1번 답이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Y는 로그 A의 KX 그래프랑 원 C랑 만나는, 즉, 이번 문제에서 나오는 y는 그럼 a에다가 4분의 1 갖다 때려 넣고 kx도 x 따로 쓰고 더하기 로그 4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2분의 1은 참고로 이 숫자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 숫자가 지금 2입니다. 정리하시면 알았죠? 요렇게 오케이? 즉 얘는 이 그래프는 처음 주어진 요 녀석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치? 위로 2칸 올렸습니다. 위로 2칸 올렸대요. 근데 원의 반지름이 이보다 작은데? 걔랑 원이 어디서 만나? 로그 4분의 1에 2분의 1이 로그 4의 2랑 똑같은 값인데 2분의 1이네요. 그쵸? 위로 반절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만나겠네요. 그쵸? 즉 여기서 위로 2분의 1만큼, 즉 위로 2분의 1만큼이 딱 요만큼이거든. 요만큼. 여기 있던 점이 요 길이도 딱 2분의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딱 여기를 지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요런 그림이 될 텐데,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R의 Y좌표를 지나고, R이 두 개인데? 아. 뭔 소리야, 이게. 아, 요쪽 녀석이 R의 Y좌표를 지나고 X축하고 평행. 여기도 2분의 1인데?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걔가 얘랑 만난다고? 근데 저희가 2분의 1만큼 하고요. 저희 1번에서 K는 쌤이 정해준 거고 2번의 K랑 다른 거 아니에요? 어우! 미친놈이었어요. 알았죠? 자. 오우, 그쵸. 완전, 이건 내 맘대로 잡은 거고요. 그쵸. 여기 있는 K는 문제에서 A는 맞죠? 그쵸? 자, A는 맞아요. 그치? 요 그래프가 뭐 얼만큼 평행이동 됐어요. 근데
근데 이게 4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오고 K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네요. K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그거는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가야 돼. 왜냐면 Q랑 만나. R을 지나고 R의 Y좌표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Q를 지나. 그치? Q를 지나면 여기.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R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R이어야 된다. 이러기 시작 한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기 시작하면 계속 이런다니까. 즉 얘가 R인데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요 점이 원점 대칭이고 요 점 기준 대칭이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 X좌표가 지금 똑같아야 돼. 이해돼? 따라서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고 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즉 요 점이 2분의 1, 2분의 1이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 즉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제 얘를 지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4분의 1에 2분의 1에 빼기 로그 4의 K인데 이 숫자 2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로그 4의 K는 1이어야 되고 K는 뾰로롱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정신 차리자 임범아. 자 22번 마지막 문제. 뚱뚱뚱 뚱뚱뚱 뚱뚱. 자, 선영이의 질문. A가 왜 마이너스 3이냐, 그치? 자, A, 보통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봐서 알 텐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A가 양수인지 무슨지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을 때 우리는 진폭을 가지고 A의 절대값만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럼 A만 궁금하다니까 B는 얼마 나왔어? 이게 B랑 C가 중요하거든? 그럼 다른 친구들 B. 마이너스 2, C. 2분의 파이. 자, 이걸 가지고 A 사인 즉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이 됐어.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x도 붙어 있는 거 보니까 y축 대칭도 됐고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순서인 거지. y는 sin x가 있는데 요 녀석을 이렇게 해서 y축 대칭시켰어. 그치? 근데 그 다음 EX 요 녀석 y축 대칭 그 다음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이게 x자리에 x 빼기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 시작해야지. 그치? 근데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얘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된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즉 x축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x축을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주기 얼마 나오죠? 주기 파이? 주기가 파이가 나오면 딱 이만큼 간격이 4분의 파이거든? 그럼 여기까지가 얘가 오른쪽으로 딱 온 이런 그래프가 돼 있다는 거야. 3을 곱하기 전에, A를 곱하기 전에. 이 상태로 A를 곱하면서 진폭을 늘리는 건데 3을 곱했으면 그냥 늘어나는 거고 마이너스 3을 곱했으면 뒤집어서 늘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됐나요?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고 BC를 먼저 찾았으면 사실 A를 마지막에 함수값을 대입해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A를 먼저 찾으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3부터 찾아버리면 사실 근데 BC는 또 잘 안 틀리죠. A를 틀리게 찾았어도 BC가 맞게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함수값들을 가지고 뿔마 3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푸셔야 한다는 거죠. A가 양수네 음수네 이런 얘기가 없을 때는 항상 뿔마 진폭은 A의 절대값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A의 부호는 바로 알 수 없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선덕고 끝.